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 대해서 영상을 3편 정도 올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주제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려야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소위 30 그리고 미그 29 가상 군법 회의 주제를 그렇게 잡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팔 호위 태만죄로 기소된 소위 30 미구 29 군법 회의.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소위 30 MK죠. 그 다음에 이게 미구 29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네요. 얘들도 이제 변명을 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면서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는데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인데요. 자, 라팔이 격추된 이유를 보면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대공 부장 부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공중조기 경보기의 통제가 부실했다, 이것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작전이 노출됐다, 전자전과 통신교란으로,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 이제 이것인데요. 신도 작전 초기 S-400 사용을 주저했다, 인도군이. 그 다음 호위 전투기의 공대공 사거리가 미달됐다는 것인데요. 이 4번 5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 중점을 두는 것은 5번입니다 신도 작전 초기 인도 공군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어서 72대가 이륙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46대인가요? 그걸 가지고 대응을 했잖아요. 요격에 나섰는데, 그때 인도 공군이 S-400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파키스탄 군의 피해가 컸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양측에서는 지대공 미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S-400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논외로 하고 AAM 사거리가 짧았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소위 30, 조금 전에 군법에 회부된 소위 3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그 29. 아주 생긴 것은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코브라 기담으로 유명한 비행기죠. 소위 30과 미그 29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공통무장으로 R-77 AAM 에어-투-에어 미슬, 이것을 에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빈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탑재하고 있는데 사정거리가 80에서 1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에스트라 마크 1, 이것은 사정거리가 110km 정도 되는데요. 고고도 기준이고 저고도에서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R-77, 이것이 소위와 미국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고요. 에스트라 마크 1, 이것도 달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인티그레이션 했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개발한 PL-15E, 이것을 파키스탄에서 도입했는데요. 사정거리가 약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5km.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이것이 JF-17 전투기인데, 파키스탄에 이 JF-17 전투기에서 PL-15E 공대공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단 레이더 성능이 좋아야 될 텐데, JF-17에 과연 PL-15E 미사일을 운용할 만한 그런 성능 좋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물론 그 중국의 자료 그런 것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R-77 인도 공군이 이번에 탑재한 호위 전투기에 탑재한 에드 미사일, 그 다음에 파키스탄 공군이 탑재한 PL-15입니다. 사정거리는 80에서 110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은 145. 이걸 보면 작전이 이미 노출되었으니까 인도 공군이 국경을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파키스탄 공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공군이 탑재한 R-77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자기들은 전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공중 조기 경보기가 제대로 관제를 하고 통제를 했으면 네트워크전을 통해서 가능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탑재 레이더인데요. 소위 30과 미그 29의 레이더 탐지거리 RCS-5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소위 30은 공대공일 때 120에서 150km, 이론적 최대치는 200km라고 합니다. 미그 29는 70에서 100, 그리고 소위는 패사 레이더, 미그 29는 패스 도플라 레이더인데요. 이것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공중전에서 위치를 잘 잡아야겠죠. 그런데 라팔 전투기는 히말라야 산맥 저공으로 비행해서 공습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그 29와 수호위도 아마 저공으로 해서 또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고공에 있었다면
레이더 성능을 충분히 발휘했겠지만 저공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말한 이론상의 그 레이더 탐지 범위도 100%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키스탄군이 이렇게 편대를 이뤄서 날아오는 인도 공군의 공수 편대를 이제 요격을 한 것이죠.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요격을 해서 인도 공군을 효과적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소위한 미그 29가 볼 때는 펀치가 좀 짧았다. 미사일 사정거리. 그 다음에 그 AWC, AWACS 공중 조기 경보 통제를 잘 해주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소위 30과 미그 29의 레이더 탐지 범위도 중국이 내놓은 그게 미치지 못했고 좀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 JF-17 이 전투기 봤잖아요. 근데 JF-17 레이더 성능은 이것이 블록 3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RCS-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0km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J10C 같은 경우는 이건 A사 레이더인데 뭐 중국이 하는 말로는 200에서 250km 탐지 거리를 보인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것이죠. 거의 뭐 F-15K급의 그 레이더 탐지 성능을 보인다고 하는데 대륙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100% 믿을 수 없다고는 감안해도 레이더 성능이 소위 30과 미그 29보다 오히려 뛰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라팔이 격추되고 말았죠. BS-001 1호기인데 이게 그 부품입니다. 꼬리 날개 쪽 부품. 이것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군법회의 결과입니다. 수호이 30과 미그 29는 위험한 공습 임무에 나선 라팔 전투기를 제대로 호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의 요격이 시작되기 전 고고도를 점하지 못하고 저고도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나 작전이 노출되었을 가능성, 공중 조기 경보기의 통제가 미흡했던 점, 탑재 레이더로 적기를 원거리에서 먼저 탐지하기 어려운 점, 설사 탐지했더라도 R77의 사거리가 적의 PL-15E보다 짧아 정상적 공중전을 치르기 어려웠다는 점, 소위 30과 미그 29도 각 1기씩 추락한 점을 감안하여 심할서 제출을 명함.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군법회의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가상 군법회의인데요. 재미로 한번 제가 꾸며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저도 이제 의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미그 29나 소위 30도 성능이 좋은 전투기인데 왜 파키스탄 전투기를 격추하지 못했을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레이더와 탑재 무장 그리고 뭐 또 다른 공중 조기 경보기 정보 노출 작전 운영상의 뭐 미숙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전투기 자체로만 보면은 탑재 무장과 레이더 이것이 가장 컸던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